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릴랜드 예술대학교에서 게임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하려는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라서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학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낸 논문으로는 국제 전자공학학회 게임 서버 중앙 분산화 연구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인문학계 쪽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쪽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서 P2P라는 거는 중앙 서버가 없이 클라이언트들끼리 통신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P2P를 기반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 건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정보와 계속 연계해서 블록 형태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체인 같은 데이터 형태를 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외에 이제 블록체인이 개발되고 나서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코인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어서 이제 스마트 계약 기술이라는 거를 주로 강점으로 들고 나온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우리는 블록에 스마트 계약 기술을 통해서 특정 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코드가 또는 내용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기술이 스마트 계약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처음 진입 지점의 노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IP를 직접 숫자로 쳐가지고 진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DNS 시딩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NS 서버라고 하면은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NS 서버를 이제 도메인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 IP 주소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DNS 서버의 도메인 주소는 꼭 한 개의 값만 가지는 건 아닙니다. 도메인 주소 하나가 여러 개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에서는 도메인 주소를 쳤을 때 8개의 IP 주소를 반환합니다. 그럼 그 8개의 다른 노드로 가서 또 다른 8개의 노드들을 가져와서 이제 다른 피어 노드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루트 DNS 서버는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DNS 서버인데 8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8개는 모두 전부 대학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UCLA 아니면 메릴랜드 대학교 같은 이제 컴퓨터 과학이 시작된 그런 학교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제 비트기가 구도하는 그런 구조들도 있고 데이터 구조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노드 진입 지점을 8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노드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그런 수식들 어떻게 보면 수학에 좀 더 가깝고요. 다음 노드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그리고 노드끼리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노드들을 연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걸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 제 첫 번째 목적은 트위치가 철수를 하고 나서 P2P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코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동영상을 이제 우리가 전송을 하려면 필수로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오디오 소스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의 합체인데요. 오디오 소스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벡터 채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파일이 되겠고요. 이미지 파일의 경우는 픽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미지가 연결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개의 데이터를 어떤 시점에 대해서 매핑을 해서 특정한 이제 데이터 패킷으로 쪼개는 거 이제 인코더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압축 동영상 형태를 보면은 용량이 굉장히 무거운 걸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오디오 샘플링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들어있는 이미지 정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통 만들고 나서 우리들이 이제 스트리밍 콘텐츠 같은 걸 즐길 때는 보통 CDN이라는 걸 항상 끼고 합니다. 요새는 CDN은 이제 콘텐츠를 배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동영상들은 굉장히 용량이 무겁기 때문에 랜선을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CDN에서는 10기가비트가 달려있는 랜선 수십 개를 꽂아놓고 동영상만 전송을 해요. 저런 서버는 그리고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CDN 서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 자료에 접근을 하고, 그 CDN 서버에서는 수십만 명의 이제 콘텐츠를 전송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DN 서버가 나오고 콘텐츠가 글로벌화 되면서 CDN 서버를 전 세계에 뿌리게 되는데요. 저 옆에 있는 지도는 아마존 글로벌 엑셀레이터라는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한 거예요. 저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아마존 서버 진입 지점으로 진입을 하면 안에서 알아서 배분을 합니다. 어느 서버로 가라고. 그럼 이제 연결 시간이 좀 단축이 되죠.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UDP로 뿌렸어요, 영상을. UDP라는 프로토콜로 뿌렸는데 요새는 RTMP나 아니면 RTSP, HLS 세 개 다 많이 쓰는데요. 동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실제로 HLS 파일을 까보면은 저거는 그냥 서버 주소가 있는 파일이에요. 이 서버에 이 주소로 가면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오라는 뭐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파일이고요. 비슷한 이제 RTMP 같은 경우는 유료로 되어 있는 인코더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오픈소스로 활용하기는 힘들고요. 무료로 있는 애들 중에 노드 RTSP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강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 요새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대부분 P2P로 동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드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KT에서 요거 관련해서 요새 또 말이 많았죠. 그리드 네트워크는 시청자들끼리 동영상을 배포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은 통신사들은 이제 요금을 부과할 때 통신사 IP에서 이제 스트리밍을 보내는 첫 번째 CDN 서버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과금을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CDN에서 나가는 콘텐츠 트래픽이 적으면 적을수록 회사는 돈을 덜 냅니다. 근데 거꾸로 첫 번째 CDN에서 나가는 트래픽이 적고 그 다음 유저가 유저한테 전송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지면 통신사는 손해를 봐요. 근데 이게 손해라고 불러도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리드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시청자들끼리 연결을 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전송을 하게 만든 거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초콜릿 팩토리라는 게 있었어요. 2016년? 201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초콜릿 팩토리는 이제 CDN 서버가
동영상 데이터가 무거워서 이제 좀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시청자들 컴퓨터에 메모리를 이제 끌어다가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대신 배포를 해주는 걸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UDP나 RTSP 같은 걸로 이제 동영상을 송신을 하려고 하면은 동영상을 인코딩을 한 다음에 동영상을 쪼개야 돼요. 우리는 동영상 하나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통신이 될 때 동영상을 한 번에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쪼갭니다. 그리고 쪼개진 동영상을 각 조각조각을 시청자들에게 패킷으로 보내서 그걸 이제 시청자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재조합을 하고요. 재조합을 한 동영상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매번 이제 매 프레임마다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내면 동영상이 너무 무거워져요. 그럼 이제 중간에 한번 손실이 나면 동영상 데이터가 계속 다시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 키프레임 단위로 쪼개갖고 이미지를 재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내기 전에 있던 이미지 데이터하고 보낼 이미지 데이터를 대조합니다. 웹 디자인 같은 거 해보시면 알 텐데 요새도 다 픽셀 단위로 점을 찍죠. 그 픽셀에 있는 좌표 값을 비교를 해서 그게 동일한 N지 아닌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M은 데이터를 안 보내고 동일하지 않은 M은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럼 이걸 재조합을 하면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는 바뀐 것만 받아도 새로운 게 나오겠죠. 이런 기술들을 다 묶어서 만들어져 있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NDI 툴이라고 이제 저희 교수님이 저걸 쓰셔가지고 써봤는데 빨라요. 언어도 파이썬으로 돼 있고 빠른데 이제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저런 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에 썼던 논문은 게임 중앙 서버를 분산화해보고 싶어서 쓴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개 이제 개념들을 끌고 왔어요. 목격자 노드랑 이제 브릿지 노드라고 해서 전송하는 노드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노드들이 있는 구조였는데 이건 이제 리저널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던 건데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리저널 클러스터를 도입을 했어요. 왜냐면 물리적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송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키면서 레이턴시를 줄이려고 만들었던 게 이제 리저널 클러스터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를 쪼개놓으면은 클러스터끼리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통신 과정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구조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은 한 번에 동영상 데이터 한 개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을 1번부터 10번까지 쪼개면 우리는 총 10개 별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전송하는 거는 하나씩 날아가야 되는데 받는 건 개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영상을 받은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너는 1번 보내고 넌 2번 보내고 넌 3번 보내. 그러면은 그 다음 레이어에서 동영상을 받는 시청자는 쟤네들 10명한테 가서 말하면 돼요. 넌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있던 시청자는 3개의 패킷을 1번, 2번, 3번을 받는 게 아니라 1, 2, 3을 한 번에 받아요. 그러면 이제 레이턴시가 좀 더 줄겠죠.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방법을 이제 레이어를 한 3개 정도 반복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레이턴시를 좀 줄여서 동영상을 전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이 그림인 거고요. 동영상 시청자들끼리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프록시 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혹시 이제 해킹 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록시 체인이라는 게 되게 자주 쓰이는데 IP들을 모아놓은 그냥 리스트예요. 그럼 이제 그 다른 그 목록에 있는 IP 중에 랜덤한 애한테 가서 너 얘한테 연결해라고 하는 게 프록시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수백 개의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는 게 프록시 체인이라는 기술이고요. 그걸로 이제 레이어들을 부분 묶어서 전송시킬 거라고 한 게 이제 프록시 체인, 프록시북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은 동영상 데이터를 웹페이지에서 트위치처럼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이제 스트리머들이 영상을 뽑을 때 우리는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 모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머들끼리 다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스트리머들끼리 묶여있는 프록시북이 하나가 또 따로 있고 그 책들을 조합을 하면은 스트리머들 노드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P2P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하나 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스트리머들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전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해를 못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좀